현대 캐스퍼 리뷰를 하기 위해서 용인에 있는 캐스퍼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캐스퍼 같이 리뷰해 주실 산업부의 김준영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투데이 김준영입니다. 캐스퍼가 제가 듣기로는 현대에서 거의 20여 년 만에 나온 경차라고 들었는데 경차 시장의 역사는 좀 어떤지 가볍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차는 정책이 만들어가고 이 정책이 차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정책에 따라 차종이 없어질 수도 있는 차급이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모든 경차들은 길이, 너비, 높이 제한이 있어요. 높이에서 조금 차이가 다를 뿐이고 길이하고 너비는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맞는 기준에 들어가는 경차들한테는 혜택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 혜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부 정책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혜택이 줄거나 늘어나거나에 따라서 경차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크게 나온 경차일까요? 아니면 좀 평균적인 크기일까요? 상대적으로 되게 차 커 보이죠? 네, 커 보입니다. 예, 경영 SUV라는 컨셉트를 앞세운 건데 디자인적 요소를 보면 커 보이게 만든 디자인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차는 주간주행등이 위쪽에 있고 사실상 전조등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차가 좀 높아 보이게끔 디자인을 만들었고 네. 요즘은 그릴이 하나로 통합되는 디자인들이 많은데 그릴과 상단 베젤을 좀 분리를 하면서 차가 되게 높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예전 경차보다 이 본닛 높이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아, 네. 이것도 안전 기준에 따라서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옆쪽을 살짝 보시면 이 타이어가 있고 이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팬더 플레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도드라졌잖아요. 네. 차가 좀 높아 보이는 효과를 얻어낸 거죠. 그럼 이 차는 지금 블루펄 색상인데 블루펄 말고는 또 어떤 색상들이 있을까요? 총 6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화이트, 아이보리, 그레이, 요거 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블루펄도 있고요. 요즘 유행하고 있긴 한데 이 그린 계열의 카키색도 있고 레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키나 레드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컬러하고 조금 달라요. 저도 인쇄물에서 봤을 때하고 느낌하고 다르게 레드 컬러 같은 경우 사실상 당근 색깔에 가깝긴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실차를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측면 디자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랑 비슷하게 좀 높이를 강조한다는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이렇게 루프렉까지 달려 있으니까 조금 더 높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 밑에 공간이 경차치고는 되게 좀 높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경차지만 SUV들이 주로 쓰는 디자인 터치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컨대 차체 바디와 차체 지붕 사이를 연결하는 이 기둥을 앞쪽부터 A, B, C 필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B 필러, 두 번째 필러가 굉장히 두껍죠. 네. 그리고 한번 굴곡을 줬어요. 네. 그렇죠? 도드라져 보이게 만드는 좀 더 강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디자인 터치가 있고 마찬가지로 측면 보디 라인부터 유리까지 한번 꺾이는 이 라인 덕에 차가 좀 더 우람해 보일 수 있는 전면 팬더하고 똑같이 후면 팬더도 굉장히 도드라져 있잖아요. 네네. SUV적인 디자인 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잡이 쪽 위를 보시면은 약간 웃는 캐릭터 같기도 하고 이런 이모티콘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뭔지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단순한 디자인이에요.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 차가 전면에서 보여줬던 커다란 헤드램프 전조등이 있었죠. 네. 그거를 형상화한 모양이고요. 이 차 자세히 살펴보면 육각형이 되게 많아요. 원형과 육각형이 되게 공존하는데 육각형 경우는 되게 좀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보면 구석구석에 육각형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네, 지금 캐스퍼 내부에 저 혼자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앉았을 때 인상적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센터 터널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차들이 수납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놓고 하잖아요. 근데 캐스퍼는 이 공간이 아예 비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수납 공간에 방점을 만드느냐 아니면 편의 공간, 이동성에 방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는 이 수납 공간보다 짐을 많이 실어야 될 차도 아닌데 왜 뭐 필요해? 라는 트렌드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성에 더 초점을 맞췄고요. 여기 이제 주차했는데 좁으면은 이제 여기로 넘어가서 나가고. 네, 나갈 수도 있고. 실내만 따져보면 이거는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만든 디자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보통 그 에어백이 위치한 여기 손 현대 쪽에 마크가 H라는 마크가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이 차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아이오닉 5가 이랬습니다. 좀 비슷한 유의 디자인이고요. 또 아이오닉 5 역시 센터 터널이라고 얘기하는 센터 패치와 수납 공간이 없어요. 이 차의 궁극점은 경형 SUV 스타일의 소형 전기차 컨셉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계기판이 이거는 완전히 전자 계기판이네요. 이제 내비게이션이 8인치 내비게이션인데 근데 여기가 조금 이제 완전히 원형이 아니라 B 형태로
돼 있네요. 위에 공간은 어떤 거 같아요? 위에 공간이 조금 넓대요. 이게 그쵸? 전구가 높게 만들어져가지고 지금도 주먹 2개가 남고 그게 썬루프까지 만약에 달려있으면 좀 더 개방감이 더 커가지고 훨씬 더 넓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럼 2열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앉았을 때는 확실히 조금 1열에 있을 때보다는 좀 답답하고 좁게 느껴지네요. 저는 이 차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1, 2열의 모든 좌석이 폴딩이 된다고 들었어요. 사실상 이 차에서 폴딩을 한다라는 거는 하나의 기능적인 아이템을 제시할 뿐이지 이 차를 폴딩을 시켜서 정말로 차박을 다닐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어요. 다만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가미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차박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시트를 다 폴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폴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내 공간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폴딩 효과를 100% 누리긴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아니 되게 많이 넘어가네요. 이거 누우면 이제 발을 완전히 펼 수 있어요, 저는. 여기는 이게 있어. 폴딩 이렇게 해서 자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캠핑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는 아닌가요? 이거는 Z세대라면 1열까지 아예 폴딩을 하고 매트를 깔면은 이렇게 차박할 때 누울 수 있나 봐요. 한번 누워보실래요? 괜찮다. 근데 키 좀 더 큰 사람은 어렵겠네요. 근데 제가 75라 75까지는 괜찮아요. 매트 편하세요? 매트 솔직히 진짜 별로 안 편한데 이거. 실제로 주행을 해보시니까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예전에 경차에 대해서 고속주행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고속주행 능력도 좋아졌고 안정감도 좋아졌습니다. 물론 다른 경차에 비해서죠. 근데 이게 앞으로 이 차의 특성이 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 차에서도 이제 현대차가 가격 대비해서 성능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 흔히 말하는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전혀 부족함 모자람 없이 잘 나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캐스퍼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 캐스퍼가 지금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트림이 올라갈수록 가격 경쟁력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 아니냐, 좀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스퍼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잘생겼잖아요. 디자인이. 지금까지 나왔던 경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차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캐스퍼는 충분히 상품성이 있고요. 자동차 가격은 싸다, 비싸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싸다, 비싸다라는 걸 떠나서 납득할 만한 수준이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사전 예약 때 벌써 18,000대가 예약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시장에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가격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경차들 말고 네. 이 차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뭐냐, 단지 신차하고 잘생긴 거 이외에는 뭐냐라고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경형 SUV예요. 앞으로는 이런 스타일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차가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캐스퍼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등급이 조금 효율적인 선택이 될까요? 경차는 경차다워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많은 자동차 전문가나 평론가들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렇게 고급차를 탄다 그러면 옵션이 가장 많이 들어간 최고급 차를 사는 게 그 차의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말 그대로 경차잖아요. 네. 경차를 타면서 2천만 원 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게 누군가에게 맞겠지만 누군가는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누가 맞냐고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차는 말 그대로 경차, 가장 낮은 등급의 가장 기본적인 가격 대비 성능을 지닌 그 차를 고르는 수요가 좀 더 많은 상황이죠. 경차의 기본적인 매력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산업부 김준영 기자와 함께 이 캐스퍼에 대한 리뷰를 같이 해봤는데요. 현대차가 거의 20여 년 만에 새롭게 내놓은 경차인 만큼 이 캐스퍼가 경차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가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캐스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흥미진진한 새로운 경험. 이상 보니보니였습니다. 와.